봅시다. 자, 지수부터 들어갈 건데, 지수에서는요, 맨 처음에 나 이거부터 설명해줘요. 뭐냐면, 이거 중학교 때도 배웠었습니다. 뭘 배웠었냐면, 4의 제곱근. 이것과 제곱근 4. 좀 차이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어떻게 차이가 있죠? 앞에 거하고 뒤에 거는 어떻게 다른 거죠? 앞에 거는 어떻게 달라? 앞에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너무 잘했어요. 이거는 제곱해서 4가 되는 그러한 애야. 그래서 방정식으로 따졌을 때 제곱해서 4가 되는 그러한 애를 말하는 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2를 말하는 거고, 그럼 제곱근 4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제곱근이라고 하는 기호를 처음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곱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곱근. 근데 우리가 이제 지수 그리고 제곱근도 거듭 제곱근까지도 배웠었기 때문에 이제 무엇인지 압니다. 무엇이죠? 여기가 몇이 숨어 있다. 2가 숨어 있다라고 했고, 이 제곱근 그다음 4라고 표현을 하고, 이것의 의미가 뭐야?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자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써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이제 정리해 나가느냐? 이것에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보는 거죠. A의 n 제곱근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그럼 이거와 또 대비되는 게 n 제곱근 A라는 게 있죠. 자, 위에 거랑도 이제 좀 비교를 해주셔서 같이 말을 해주신다면 생각할 수 있을 거야. 봐봐. 이거는 A의 n제곱근 의미가 뭐야? n제곱해서 누가 되는 수? A가 되는 수. 그렇죠. 그래서 n제곱해서 A가 되는 그러한 X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몇 차 방정식이야? 어? n차죠, n차. 그러니까 n차 방정식이니까 이것의 근은 원래 n개야. n개가 기본이에요. 근은 몇 개다? 값이 개수가 n개다라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n개인데 이 나중에 우리는 근이라고 하는 것이 허근도 있었고 실근도 있잖아. 그래서 실근의 개수만 따졌을 때는 과연 몇 개가 되는가? 그런 표가 있었어. 내가 그 표는 무조건 나온다고 했어요. 그 표는 무조건 한 문제 꼭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표 너희가 외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너희가 그릴 수 있어야 되겠고 너희가 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이거는 뭐야? n제곱근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냥 기호입니다. 그럼 봐봐. n제곱근이란 얘기는 n제곱근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호이면서 a라고 쓰는 거야. 뭐라고? n제곱근 a라고 쓰는 거라고. 이게 의미가 n제곱해서 누가 되는 수? a가 되는 그러한 실수를 이렇게 표현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럼 방금 얘기했던 이 n개의 그 a의 n제곱 근에 대해서 a의 n제곱 근 중 실수인 것이라고 하는 이 표, 이거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별표 다 5개 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표를 그려줄 건데 이 표는 너희가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항상 이거 뭐부터 따지냐면 개수부터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n이 짝수일 때, n이 홀수일 때 나눠서 생각을 할 거고요. 이때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 a가 음수일 때 나누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일반화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 바로 일반화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너희가 머릿속에 생각하기로는 그냥 짝수일 때는 짝수 중에서 좀 간단한 수인 2를 생각하시고요. 홀수일 때는 홀수 중에서 좀 간단한 수인 3을 생각해서 우리가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보면서 좀 이제 풀어보도록 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짝수일 때란 얘기는, 잘 봐. 얘가 짝수 제곱해서 이 A라고 하는 양수가 되는 수가, 봐봐. 짝수 제곱해서 양수되는 그 실수는 몇 개니? 라고 했을 때, 몇 개니? 짝수 제곱해서, 다시 제곱해서 양수되는 거, 몇 개? 실수 중에서. 제곱해서 양수되는 거, 몇 개? 제곱해서 양수되는 거, 몇 개? 그 중에서 실수인 거, 두 개죠. 자, 두 개, 왜 두 개냐면, 우리 플러스도 제곱하면 플러스고, 마이너스도 제곱하면 플러스야. 결국 부호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제곱하면 다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몇 개야? 두 개야. 그 다음, 이거는 제곱해서 0 되는 거. 제곱해서 0 되는 거 몇 개? 제곱해서 0 되는 실수. 그냥 걔는 누구를 제곱해야 0 돼? 0을 제곱해야지. 그렇지. 그런 거 한 개. 얘 0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실수 중에서 제곱해서 음수 되는 거 있니? 없어요. 야, 제곱해서 음수 되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제곱해서 음수 되는 수를 한번 상상해보자 해서 허수를 배웠던 거야. 맞지? 그 상상의 수. 그래서 얘는 0개가 되는 거고 얘는 없다가 되는 거야. 그런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엔 세제곱해서로 갑니다. 세제곱해서 양수되는 거 있니? 라고 했을 때 세제곱해서 양수되는 거 있니? 네, 있어요. 왜? 실수는 그 중에서 양수는 세제곱해도 당연히 무슨 수? 양수야. 근데 음수는 세제곱하면 무슨 수야? 음수거든. 맞지? 그러니까 세제곱해서 양수되는 것은 양수를 세제곱해야 양수될 거냐. 그러한 양수값 하나가 나오겠고 마찬가지로 이번엔 세제곱해서 0 되는 거. 얘는 있어 없어? 얘 0 하나 얘도 존재하는 거죠. 한 개 존재하고 세제곱해서 음수 되는 거. 음수를 세제곱하면 얼마다? 음수다. 그래서 걔도 실수 중에서 음수인 거 하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자 방금 여기서 이제 두 개 있다라고 했는데 그 두 개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 왜냐면 n제곱해서 a 되는 수인데 플러스 양수 쪽에도 하나 있고 마이너스 음수 쪽에도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또한 n제곱해서 a 되는 수를 하나 있어. 그러면 여기는 n제곱근 a. 여기도 n제곱해서 a 되는 수를 하나 있어. 그러면 n제곱근 a 라고 쓰는 거야. 괜춘? 자, 여기까지 체크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지수 법칙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수 법칙에서 알아둬야 되는 것들 중에서 가장 큰 틀은 a의 0제곱 얼마야? 1. a의 마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 또한 a의 n분의 1제곱은 n제곱근 a라고 부르죠. 다 아셔야지 우리 계산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지수의 확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수의 확장. 지수 법칙이 어디서부터 들어가시냐면, 맨 처음 시작은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게 지수, 그리고 및. 지수가 어떻게 됐을 때 자연수일 때 배웠었고요. 얘가 점점 확장해 갑니다. 그 다음 정수, 그 다음 유리수, 그 다음 실수. 이렇게 확장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밑은 어떻게 해야지 이 지수 법칙이라는 걸 쓸 수가 있느냐. 여기 밑은 0이 아니라 밑은 0이 아니라 밑은 0보다는 크다. 밑은 0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셔야만 지수 법칙을 쓸 수 있다. 내가 이거에 대한 예제도 들어줬었죠. 이 예제는 어떤 걸 들어줬었냐면 마이너스 1이 1 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들어줬었는데 이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얘 때문이라고 했었어. 그리고 이런 거가 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뭐 하라고 그랬어? 이 부분 위에 있는 이 지수 법칙에 그 확장하는 그 확장판? 뭐 이런 거 외우라고 했습니다. 생각합시다. 자,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가 있어요.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 옳지 않기 때문에 이 등식이 성립하지 않죠? 3번 아웃 땡이죠. 2번 2번이죠. 왜 2번이냐? 2번이 이유는 밑이 지금 음수. 그러니까 밑이 0보다 커야지만 우리가 유리수 밑에 대해서 얘와 얘를 곱해서 쓸 수 있다. 우리 지수 법칙이 이런 게 있잖아. 이거 중학교 때 배웠었다고. 근데 그거를 그 법칙 자체를 확장하고 해도 괜찮아. 해도 되는데 그게 되는 게 여기 있는 밑이 0보다는 커야 되고 그리고 지수는 뭐일 때 유리수일 때는 그걸 써도 돼. 그 얘기야.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와 여기를 바라보면 밑이 음수입니다. 0보다 작아요. 밑이 0보다 작은데 유리수 지수야. 그럴 때는 지수 법칙을 쓰면 안 돼요. 그냥 계산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계산하는 대로라는 건 안쪽에 있는 것부터 거듭제곱 가야지. 괜춘? 그래서 얘 계산하고 얘 계산하고 이게 여기가 1 되는 건데 여기는 옳지 않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래서 지수 법칙 여기 확장하는 것까지 했다면 다음 로그 갑시다. 자, 로그는 내가 왜 필요하다고 그랬죠? 로그가 필요한 이유는요. 로그는 처음에 내가 지수의 무슨 표현? 뭐 다른 표현. 요 정도? 지수를 다르게 표현한 게 로그입니다. 라고 했었어. 맞죠? 그래서 a에 대한 x제곱은 n이라고 했을 때 이때의 x는 이라고 하는 지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었어. 그럼 지수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지수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항상 나는 밑을 기준으로 돌리라고 얘기했었고 여기서의 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야. 그럼 밑을 기준으로 상대편으로 돌려놔 이렇게 해주시면 이때의 로그 a의 n 이렇게 되시는 거고 그럼 이 값이 있는데 이 값을 우리는 로그로 표현한 것이 된다. 자, 여기서 용어 정리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쪽으로 가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더 가봅시다. 얘도 여기를 똑같이 밑은 여기서 밑이라고 불렀는데 얘를 밑이라고 안 부르면 안 되죠. 똑같이 밑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밑을 기준으로 돌려놔 해주시면 지수로 표현이 가능하고 a의 x제곱은 n 된다 표현이 가능한 거죠. 자, 용어 정리합시다. 자, a를 밑이라고 부르고요. 자, 여기서의 a도 마찬가지로 밑이라고 부르고요. x는 지수라고 불렀었고요. 그리고 나서 n을 무슨 수?
진수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엔 로그라고 하는 것이 정의될 조건이라고 해서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것으로 파생돼서 당연히, 로그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로그라고 하는 그 기호를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그게 쓸 수 있다는 얘기는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 자체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야. 맞죠? 생길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전제 조건. 그래서 로그 A의 n, 이 뭐 할 조건? 정의될 조건이라고 써놓을 거고요. 이때의 정의될 조건은 A는 뭐가 아니고 0은 당연히 아니고 1이 아니며 A는 무슨 수? 양수. 그러면서 이때 N은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너희 그 로그에 대한 성질들이 있죠. 우선 갈게요. 시작합니다. 로그 A의 1은 얼마죠? 0이고요. 로그 A의 A는 얼마죠? 1이고요. 자, 미치 같은 로그의 덧셈은 진수끼리 뭐한다? 곱한다. 세 번째, 자, 미치 같은 로그의 뺄셈은 진수끼리 뭐한다? 나눈다. 네 번째, 진수에 대한 거듭 제곱은 뭐한다? 앞으로 빼낸다. 자, 다섯 번째, 이제 밑을 너희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밑을 너희가 마음대로 C로 한번 바꿔봅시다. 무슨 말이야? 밑을 C로 한번 바꿀게. CA분의 로그 CB 가능하시겠다. 이 얘기고요. 너희가 마음대로 C로 이렇게 조정을 한 거죠. 자, 여섯 번째, 밑과 진수 자리를 바꾸는 순간 이 수는 서로 뭐 한다? 이게 어떻게 된다? 역수가 된다. 맞아요. 로그 A의 B는 밑과 진수를 자리를 바꿔주는 순간 역수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일곱 번째, 밑과 진수의 거듭 제곱이 같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된다? 그렇죠. 앞으로 둘 다 끌어 나오시는데 밑에 거듭 제곱이 앞으로 분모로 끌어 나오신다. 맞아요. 그렇게 되시고 로그 A의 B가 된다. 자, 여덟 번째, 로그 A의 B. 이것이 어디에 있다? C에 있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돼 있을 때 여기 있는 이 부분과 이 부분 자리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즉 B라고 하는 것의 로그 A의 C가 된다.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춘? 그러면 정리 끝. 다음 지수 함수를 가야죠. 자, 다음 겁니다. 이번엔 지수함수 가는데요. 지수함수는 y는 a의 x제곱 꼴로 되어 있으면 이때 지수함수라고 합니다. 인정? 이때 만약 a가 1보다 크다면 두 번째 a가 0과 1 사이라면 자 a가 1보다 크다면 증가함수, 감소함수? 증가함수. a가 0과 1 사이라면 증가함수, 감소함수? 감소함수.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실 수 있어야겠는데 자, 증가함수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0,1을 지나는 그러한 그래프 얘도 0,1을 지나면서 감소의 그래프 즉 0,1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얘는 0,1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정의역 가셔야겠죠? 정의역은 이때 x값 대신에 뭘 집어넣을 수 있느냐라는 얘기인데, 이 지수함수에서는 뭘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뭘 집어넣어도 다 값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x값들은 모든 실수가 되시는 거고요. 자, 이때 치역은요. 자, 치역은 이때 y 값들을 바라보시는 건데, 이때 y 값들은 뭐보다는 크다. 그렇지. 0보다는 크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즉, 치역은 y바, y는 0보다는 크다. 양수. 뭐, 이 정도 씁시다. 괜춘. 다음, 이때 점차적으로 근접하는 선이라고 해서, 이거 무슨 선이라고 부르죠? 맞아요. 점근선. 얘 점근선이라 부르는데, 얘 점근선 무엇이죠? 그렇죠. y는 0. 좋아요. 점근선. y는 0. y는 0. 예, 점근선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될까요? 가자. 자, 이번엔 이 로그 함수 갑니다. 로그 함수. y는 로그 a의 x. 자, 눈치 빠른 친구들은 여기하고 여기가 무슨 함수다? 서로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는 체크할 수 있습니다. 역함수 관계입니다. 맞죠? 자, 외우기는 쉽습니다. 어떤 걸 외우기가 쉬운 거냐면, 선생님, 밑이 1보다 크다면 얘 증가함수입니다. 두 번째, 밑이 0과 1 사이라면 얘 감수함수입니다. 자, 지수함수랑 그냥 똑같습니다. 괜춘? 그래서 외우기는 그냥 쉬워요. 자, 그래서 얘는 증가함수, 얘는 감수함수,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 이렇게 좀 체크를 해 주시고, 인정. 자, 그리고 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데, 자, 갑니다. 얘 몇 콤마 몇을 지나는? 얘 0콤마를 지나는 거였죠? 얘는 몇 콤마 몇 지난다? 1콤마 0을 지난다. 얘도 1콤마 0을 지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 얘 1콤마 0을 지난다. 감소함수니까 이렇게 내려가시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의 정의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x값이 뭐보다는 크다가 정의역이야. 0보다는 크다. 자, 이때 치역이라고 하는 것은 y값의 모든 집합들을 말하는 거라서 모든 실수 위아래로 쭉쭉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근선. 여기서는 y는 0이었죠. 얘는 점근선이 뭐야? x는 0. x는 0이 점근선입니다. 괜춘? 삼각함수는요, 우선은 시초선 동경 이런 거 아셔야겠죠. 시초선은 보통 x축의 양의 방향을 보통 시초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뭐야? 여기가 시, 초, 선이 되는 겁니다. 인정? 그리고 나서 이쪽 이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것을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그렇지, 플러스 방향. 그리고 이 시계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마이너스 방향, 플러스 방향, 얘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시초선이면 얘가 축이고 시초선이야. 그렇다면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가는 것이 플러스 방향. 괜찮죠? 그리고 나서
또 아셔야 되는 게 우리 두 동경의 위치 관계 그리고 일반각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내가 그거 일반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런 거 얘기했었어. 내가 만약 이렇게 각도를 나타내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방향을 나타내고 있어. 이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 거하고 결국 내가 이 방향에서 360도를 또 돌아도 같은 방향을 나타내는 건 똑같죠. 360도를 몇 번 돌아도 결국엔 똑같죠. 이 얘기야. 그래서 일반각의 표현법이라고 해서 일반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표현한다. 어떻게? 어떤 알파도라고 하는 것에 360도라고 하는 것에 곱하기 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끝이 없고요. 끝이었습니다. n은 정수고요. 또한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총 5가지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 5가지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그 두 동경을 만약 알파와 베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라는 얘기고요. 괜춘. 자, 그렇다면 알파랑 베타랑이라고 했을 때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만약에 이렇다면 자, 첫 번째 갑니다. 일치한다면 두 번째 갑니다. X축 대칭이라면 세 번째 갑니다. Y축 대칭이라면 네 번째 갑니다. 원점 대칭이라면 다섯 번째 갑니다. Y는 X 대칭이라면 요렇게 해서 5가지를 있다. 5가지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였는데요. 자, 다 해드릴게요. 자, 만약 일치한다 라고 한다면 자, 일치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두 동경이 이런 식의 반직선이 일치한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겠고요. 알파 그리고 베타 이 알파와 베타를 두 개를 빼거나 더해보자 라는 얘기였습니다. 두 개를 뭐 할까? 빼거나 더해서 되게 간단한 각을 만들어야 돼. 이거 두 개 뭐 하면 뭐가 나와? 빼면 그렇죠. 0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똑같아 보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빼면은 0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거에 같은 방향을 나타내는 건 360의 배수를 더해도 된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360에 대한 배수 이 얘기고 자 그럼 다음 가자 X축 대칭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X축 위쪽으로 그리고 하나는 X축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뭐 알파 이런 식으로 베타 돼 있다면 두 개를 뭐하면 더하면 뭐가 된다? 0 그러니까 더하면 360 배수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 자 우리 X축을 기준으로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을 이거를 두 개를 크기가 같다는 얘기잖아. 대칭이니까 그래서 두 개를 더해 주시면 0 나온다 그 얘기 나서 얘는 나오는 조건이 알파 더하기 베타가 0 더하기 360에 대한 배수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이번엔 Y축 대칭입니다. 자 Y축 대칭처럼 그려보려면 자 이런 식으로 알파 자 이런 식으로 베타 그럼 이 알파 베타 뭐 하시면 더하면 야 여기가 알파면 여기도 이렇게 간 것이니까 여기도 알파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 도 나와? 180도 나온다. 알파 더하기 베타 180도. 알파 더하기 베타가 180도 나온다. 거기에 360에 대한 배수 인정?
다음 원점 대칭 갑니다. 자, 원점 대칭은 이런 식입니다. 여기에 알파라는 값, 여기에 베타라는 값. 그럼 자, 이거는 뭐 해주면 뭐가 나온다? 그렇지. 빼면 180도 나온다. 따라서 베타에서 알파를 빼주면 180도 더하기 360에 대한 배수 나온다. 이 얘기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괜춘. 다음 갑니다. 얘 볼까요? 자, 그럼 자, 얘 볼게요. 자, y는 x 대칭이라는 얘기는 얘가 y는 x고 자, 얘가 알파 베타라고 하는 것이 여기가 알파 요런 식으로 베타라고 하는 것은 요런 식으로 그럼 알파와 베타를 뭐 해주면 더하면 그렇지 90도 나온다. 이 얘기가 나오셔야죠. 왜냐면 이 각의 크기는 여기 있는 이 값과도 같을 거라서 더하면 90도 그래서 더하면 90도 써주시고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항상 360에 대한 배수 써달라 이 얘기였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삼각함수에 대한 정의 들어가야 되는데 사인에 대한 정의가 뭔가요? 사인 정의가 뭐야? 그래 R분의 Y 사인 세타에 대한 정의는요 그냥 R분의 Y라고 너희가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 이건 정의니까 약속인 거야. 자 사인 세타에 대한 정의는요 R분의 Y 코사인에 대한 정의는요 R분의 X 탄젠트에 대한 정의는요 X분의 Y고요. 자 이거 말고도 아셔야 되는 것들 올싸안고 뭐 이런 것들 외우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올, 싸, 단, 코 이런 것들 다 외우셔야 되는 거 맞지? 자 그리고 이 탄젠트 코사인 사인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탄젠트는 그렇죠. 코사인분의 사인이 하나 있었고요. 또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죠? 그렇죠.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인의 원래 주기는 얼마다? 2파이 코사인의 원래 주기 2파이 탄젠트의 원래 주기 파이. 또한 음각 공식이라는 게 있었는데 사인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 중에서 이때 뭐만 무시한다? 코사인만 이 마이너스를 무시한다 라고 했었지.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앞으로 끌어 나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괜춘 이게 음각 공식이고요. 자, 선생님 여기까지만 딱 정리할 테니까 지금 듣기만 하시고 정리 조금 이따가 하셔도 괜찮아요. 아셨죠? 여기까지만 싹 정리하고 끝낼게요. 자, 보세요. 자, y는 sin x 이것에 대한 그래프는 자, 우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왔다 갔다 그러죠? 최대 1 최소 마일. 자, 여기가 한 바퀴 돌았을 때 몇 파이? 2파이. 이게 기본이죠. 이번엔 코사인 그래프. y는 코사인 그래프를 밑에다 그려볼게요. 코사인 그래프도 한 바퀴 돌았을 때가 2파이인 거고요. 그럼 내가 노란색으로 코사인을 그려본다면 자, 자라랑 항상 여기까지가 최대값이 얼마? 최소값? 자, 마찬가지로 이번엔 탄젠트의 그래프를 그리시는데 탄젠트는요, 빨간색으로 그려봅시다. 탄젠트를 그리기에 앞서서 얘의 원래 주기 얼마야? 파이야. 자, 원래 주기가 파이기 때문에 내가 점근선 따질 건데요.
점근선 따질 때는 원래 주기의 반띵만큼 앞으로 가시고, 즉 파이의 반띵 2분의 파이만큼 앞으로 가시면 2분의 파이 찍어주시고, 그 다음 점근선은 2분의 3파이, 그 다음 점근선은 2분의 5파이, 그리고 나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죠. 괜춘?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